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데이터 공유센터를 맡고 계신 서동민 센터장님이십니다. 발표 주제는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온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서동민입니다. 먼저 지금 저에게 주신 박수는 이번 IDW 2022와 이번 키스티 오픈사이언스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주신 연구데이터 커먼즈 팀 모든 분들과 그리고 타 부서에서 도움을 주신 이선희 박사님, 유수현 박사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픈 사이언스와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연구 데이터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현황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구 데이터와 관련돼서 저희 키스티에서 지금 구축 서비스 중인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1년 11월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오픈 사이언스 레커멘데이션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자료는 해당 문서에서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정의를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과학 지식과 데이터,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개방적인 정보와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오픈 사이언스의 정의입니다. 저희 연구 데이터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 freely available, accessible, everyone 이런 단어가 눈에 띄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8가지 항목은 유네스코 오픈 사이언스 레커멘데이션에 정의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하게 되면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데이터를 포함한 과학 활동의 산물에 제한 없이 즉시 접근이 가능하며 무료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오픈 데이터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하고 재사용하며 재배포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공공 영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는 페어 원칙, 검색성, 접근성, 호환성, 재사용성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페어 원칙에 따라서 연구자가 산출하는 연구 데이터들을 즉각적으로 개방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연구자 입장에서의 연구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자 입장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보안, 개인정보 또는 기타 이유로 데이터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면 이 권고의 제10항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 10항이 뭐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아래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구자가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본인이 독점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가능하면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오픈 데이터 안에는 무조건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사이언스의 대표 성과를 저희가 이야기하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코비드-19과 관련된 대표 성과를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미 세계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 데이터 인프라 공유 활용을 통한 우수 연구 수행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12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37개국 한
10개의 기관이 2,0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거대 강입자 충돌기를 통해 생성되는 그 무수한 데이터들을 함께 분석함으로 인해서 힉스 입자를 입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19년도에는 80개 기관에서 3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6개국에서 제공되는 8개의 전파 망용을 통해 나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블랙홀 이미지를 관측하는 성과도 도출을 했습니다. 뭐 이야기 드리면 다시 오픈 사이언스는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성과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데이터는 현재 뭐 국가별로 그 연구 데이터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OECD에서는 과학 연구의 주요한 원천으로 사용하고 과학자 사이에서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을 연구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구 전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구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공동관리 규정 제2조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혁신법이죠. 그 안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 기준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 자료로 연구 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를 연구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다 정리를 하면 연구 전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연구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국내에서 연구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데이터, 관측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파생 데이터, 참조 데이터, 조사 데이터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는 현재 숫자,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동영상, 소리 쪽의 데이터도 많이 증가가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10대 성과물입니다. 국내 10대 성과물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연구 데이터는 10대 성과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국가심에서 올라온 안건에 따르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 제도 활성화 전략 안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10대 연구성과물의 그 연계, 활용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연계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데이터도 차후에는 10대 성과물 안에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최강남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빅데이터,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관측 실험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연구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오픈 사이언스 문화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참을 함으로 인해서 공적 자금으로 생산된 그 연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형태의 문화가 또 많이 추진이 되면서 지금 연구 데이터에 대한 개방 공유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구 데이터를 개방 공유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데이터 수집, 가공, 처리 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연구 개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연구 데이터를 재사용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연구 재현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커뮤니티 형성으로 학제 간 융합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례로 호주의 CSIRO의 2017년 연구 데이터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4년간 연구 데이터 포털 운영 비용은 한 1,400만 달러가 들어가고요. 이를 통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활용 가치 비용은 약 6,700만 달러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즉 연구 데이터를 개방 공유하면 많은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럼 연구 데이터를 개방 공유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키스트에서 조사한 출연료 23개 그 연구 과제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다른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개방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학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대학은 많은 연구자들이 본인이 스스로 각자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자기 소유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의 개방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재현하기 위해 해당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연구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오래전에 사용한 데이터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못 찾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 있었는데 즉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개방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은 데이터 관리 계획 DMP라고 하는 것입니다. DMP라고 하는 것은 R&D 과정에서 발생 또는 생산되는 데이터 관리 공유 계획을 연구 기획 단계에 제시하는 한두 장짜리 문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해외 DMP 포맷이 있습니다. 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고 이 데이터를 어디에 관리할 거고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개방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적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2조 6항의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제7항의 연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고요. 제23조의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 연구 개발 과제에 하나요 데이터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과제 협약 시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 계획에 따른 연구 데이터 생산 보존 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소관 국가 연구 개발 과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데이터의 생산 보존 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1항에 보시면 맨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관장이 필요로 할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연구 데이터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 국가가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두 가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의 연구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공공연구관리기관을 통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방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는 디지털 공화국법을 통해서 프랑스 또는 이해의 공적 자금으로 연구비 50% 이상 지원을 받은 연구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연구자에게 있어도 그 데이터는 개방 공유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17년 10월 과기부에서 모아서 새롭게 TF를 통해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체계 구축 전략안이 제시가 됩니다. 이후에 18년 국가심에서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센터 체계 구축 체계를 통해 소분야 대분야 국가센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 계획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 키스티가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법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관리 규정에 DMP 및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 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규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간접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안에 국가연구개발 처리 기준 내에 그런 내용들이 다시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제 권고보다는 이제 권고사항으로 규정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약간 시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약간 힘이 약해졌다라고 저희는 지금 볼 수 있죠. 자, 물론 오픈사이언스가 채택이 되면서 키스트에서는 과기부와 함께 그 과학기술기본법 내 이 오픈사이언스를 법제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픈사이언스 법제화 방안 정책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정부 입법 또는 아니면 위원 입법을 통해 그 과학기술기본법 안에 오픈사이언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마련해서 저희가 과기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자, 앞서 얘기 드렸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DMP를 제출하는 거에 대한 그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연구자 대단에서는 2개 분야 8개 과제에 대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4개 분야 10개 과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출연연에서도 지금 이렇게 DMP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에 대해서 잠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여러 국가 해외 선진국들은 이 연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개방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ARDC, 그다음에 유럽의 오픈에어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요. 오픈에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EU의 연구 성과물을 오픈 사이언스로 제공하는 리포지트들을 연계해서 현재 지금 한
230만 건의 데이터를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키스티의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원은 현재 국내 24개 출연 연구소, 그리고 바이오 소재와 같은 연구 데이터 전문 센터, 그리고 해외 유수 기관의 연구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결을 통해 국내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해당 데이터들을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원은 오픈에어, ARDC, 일본의 IRDB와 같은 해외 유수 연구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결을 통해 약 113만 건의 데이터셋을,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자연, 표준연, 극지연과 같은 연구소들과의 연결을 통해 약 3만 건의 데이터셋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원을 통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앞에 보시는 기상, 위생명, 항공, IoT 분야 말고도요. 지금 데이터원을 사용하는 분들이 데이터원을 통한 다양한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저희 데이터원의 발전 방향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올해 데이터원은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위성 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한 플랫폼과의 연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지금 구축한 한의학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연구 데이터들을 서비스하는 플랫폼과의 연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지금 오픈에어나 아니면 ARDC 같은 경우에 연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연구 데이터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 플랫폼, 도구, 인프라 등을 또 개방 공유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원 또한 여기에 발맞춰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데이터원에 있는 데이터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0년부터 지금 연구 데이터 경진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다. 국내 오픈 사이언스, 특히 오픈 데이터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워크숍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데이터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 데이터 개방 공유 문화에 동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